장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장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마 월에 세금 이것저것을 다 떼고 나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계적으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월 200에서 250, 300 정도가 평균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기도 키워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가끔은 여행도 한번 가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수익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매장에 투자해야 되는 돈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장사의 현실이고요. 좀 답답하지 않은가요? 여기서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아니면 정말 기저귀 값도 안 나오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좀 접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이 영상으로 장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 제가 싹 다 날려드릴게요. 분명히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수익이 올라갈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걸 알고 나서 그랬던 경험이 직접적으로 있었어요. 자, 이 영상은 제가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고이고이 메모를 해놓고 1년에 한 4번 정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분기마다 들춰보는 그런 일종의 약간 엑기스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인간이라서 고통의 순간, 괴로움의 시간, 그리고 일적으로 좀 암울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계속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되새깁니다. 이 내용으로 말이에요. 오래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 좀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강연 이후로 이제 이런 카톡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겠죠? 저도 이제 자신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힘을 내서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래요. 현재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은퇴 후에 창업을 했거나 혹은 가득 찬 열정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 거죠. 하지만 이내 힘들어하고 수입은 줄어들고 끝내 이제 폐업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조단위 부자들이 있어요. 스노우폭스, 짐킴 홀딩스죠. 이미 엑시트를 해서 지금은 이제 스노우폭스의 회장이 아니지만 전 김승호 회장, 도본가의 백종원 대표, 조던 피터슨 토론토 대학교 교수, 일본 대판진자의 도시유키 대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아가 외식산업에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공통되게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청소에 관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지금 당장 주변 정리를 하고 청소에 매진하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왜 도대체 청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청소가 무슨 대수라고 말이에요. 그쵸? 김승호 회장은 그에 져서 돈의 속성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잠자리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백종원 대표는 예전 이제 SBS 골목식당 그리고 지금의 유튜브를 통해서 늘 청소를 강조해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 교수는 외식업으로 뭐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워낙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방 청소부터 하라고 일침을 하고 있어요. 자, 일본의 대판진자로 유명한 도시유키 대표도 가게 성공의 시작은 청결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자, 그들은 왜 도대체 청소와 주변 정리를 이토록 강조하는 걸까요? 그게 그렇게 사업에 중요한, 장사에 필요한 그런 항목은 아닐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역시 제가 쓴 책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냉동고에 낀 성애를 보면 당장에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뭘 알 수 있다는 걸까요?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직접 느꼈고 경험했고 그리고 깨우치고 난 뒤에 기록한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저도 이제 기저귀 값도 안 나오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었지만 생활비조차 나오지 않는 수입으로 전전긍긍 했을 때 시작한 방법이었기도 하고요. 자, 청소를 하지 않아서 다들 폐업했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상담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중을 보면 절반 이상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힘들다예요. 그만큼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같이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고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이것들로 결론을 내려요. 상권, 아이템, 경쟁 심화, 그리고 마케팅. 특히나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들 하고 있고요.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장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하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1시간 이상 듣고 있다 보면 의지가 참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에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인간의 뇌 중에 대뇌 변형계라는 기관이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죠. 대뇌 변형계.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저는 림비라는 키워드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림비라는 기관이 하는 일이 감정 그리고 기억과 관련된
일을 해요. 가령 우리가 평소 느끼는 그 어떠한 감정과 좋은 기억, 뭐 나쁜 기억 이런 부분을 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림비는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더더욱 행복할 수 없겠죠. 감정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마약을 하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아무리 한들 현실적으로 매출이 오르지 않고 벌어가는 돈이 적다면 절대 궁극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이 림비를 행복하게 하는 시작 방법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청소예요. 청소. 자, 조금 어이없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림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인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림비가 행복하지 않다면 제 아무리 타당하고 이성적인 근거가 뒷받침된다고 해도 그 타당성은 퇴색하기 마련이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장사로 조금 치환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청소를 한들 내 감정이 좋아질까?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죠. 자, 장사가 안 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죠. 오히려 손님이 장시간 매장에 오지 않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손님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손님이 오는 게 반갑지 않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요. 오히려 조용할 때 손님이 오면 반갑지가 않아요. 바쁠 때 막 오는 거는 그냥 아드레날린이랑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다 쳐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용하다가 뜨문뜨문 손님이 한 명씩 오면은 진짜 손님 오는 게 반갑지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퇴근 시간이 빨라지죠. 8시가 라스트 오더인데 7시 50분, 7시 55분에 손님이 올까 두려워져요. 새벽 2시가 마감인데 밤 12시가 되어서 퇴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게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지는 단계에 접어들고 서서히 누군가라도 내 가게를 좀 그냥 사갔으면 좋겠다. 그냥 장사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뇌에서 그냥 결론을 지어버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람이. 투자한 돈이라도 그냥 건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팔고 싶은 거죠. 폐업은 하기 싫고. 자, 그럼 결국에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청소는커녕 신메뉴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는 거라든지 직원 관리를 하는 거라든지 손님 관리를 하는 거라든지 매장 관리는 전혀 하지 않게 돼요. 매일 가게 문도 일찍 닫고 쉬는 날도 많아지고 자꾸 다른 곳에 그냥 한눈이 이렇게 막 팔려요. 끝내는 그러다가 폐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던 시기에 가게를 말끔히 청소하고 나서 오늘은 손님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느낀 적이요. 아마 없진 않을 거예요. 자, 신메뉴를 개발하고 난 뒤에 오늘 오는 손님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주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에 찬 적, 친절하고 싹싹한 직원을 채용하고 나서 이 직원이 서빙을 나갔을 때 손님이 만족해하는 모습, 이런 상상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이 같은 감정을 가진 이유는 우리 뇌에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뭐 담배를 필 때도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만 이건 외부 물질을 강제적으로 주입시켜서 도파민을 생성해내는 것이고, 일상에서의 도파민은 행동으로부터 나와요. 행동. 청소를 했을 때도 이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식당은 당장 청소를 하려면 사실 좀 참 막막해요. 손댈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청소에 대한 도파민은 분비되기 힘들고, 림비는 행복 스위치 자체를 켜질 못해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켜줄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예전에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에서 늘 이런 스위치 역할을 잘 했어요. 잘 켜줬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집도 이제 골목식당 방영 후에는 장사가 잘 되죠. 그런데 장사가 잘 되자마자 도파민이 좀 과하게 분비되어서 청소를 게을리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이제 예산시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비춰졌고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림비 스위치를 스스로 켤 줄 몰랐어요. 전등처럼 그냥 그렇게 껐다 켰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청소는 식당 운영의 기본 원칙이에요. 다만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감, 청소할 시간을 따로 두지 않는 습관,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더러워진다는 점 때문에 이걸 쉽게 게을리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덕트에 기름이 끼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습관화해서 청소를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 림비 스위치를 아예 계속 온 상태로 두거나 혹은 오프 상태라면 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박람회에서 강연을 하고 어느 한 중화요리집에서 짬뽕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한 젓가락만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유는 바로 청소 때문이었어요. 가게 홀이랑 식탁, 화장실은 깨끗한 편이었어요. 중화요리집 치고는요. 하지만 후드에서 저는 떨어지는 기름을 봤어요. 분명히 이 짬뽕에도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급하게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겹쳤습니다. 동네 무한리필 고깃집에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고기를 굽기도 전에 테이블 후드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졌어요. 심지어 고기 연기가 좀 잘 빨리지 않아서 제가 손으로 좀 후드를 이렇게 내린다고 잡았더니 손바닥이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기름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과연 사장님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이 사진 보세요. 이런 상태로 장사를 만약에 한다면 장사가 잘 될 리가 있을까요? 매장 안이 아니라서 안 보인다? 천만에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 광경을 목격할 거예요. 직원들 보기 민망해서 감추기에 급급하고 청소를 하자니 좀 돈이 들고 당장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쓰다 보니까 일어난 사태인 거죠. 습관화되지 않은 청소는 아주 천천히 림비 스위치를 꺼지게 만들어요. 한 번에 탁 하고 스위치를 꺼버려서 당장에 청소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스위치가 꺼지고 그 임계점이 지나고 난 뒤에는 켜기가 힘들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엄청나게 빡빡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청소라도 하면 일단 소량의 도파민이 뇌에서 생겨져 나올 거예요. 아주 극소량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6번 테이블이 좀 끈적한 걸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내비두고 있다가 그걸 청소했다고 칠게요. 아주 작은 청소죠. 그럼 도파민이 1개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다른 테이블도 끈적이면 그 방법을 통해서 청소를 하게 되고 이제 테이블이 끈적해지는 건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다른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어컨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에어컨을 켜고 장사를 할 텐데 에어컨 필터를 한번 유심히 좀 보세요. 먼지가 아마 많이 껴있을 거예요. 에어컨 분해 청소까지는 못한다고 치더라도 필터 청소는 30분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단지 귀찮음 때문에 미루는 거죠. 도파민을 한 개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한번 해보세요. 그게 쌓이다 보면 림비 스위치가 탁 켜지게 되고 청소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늘 기본을 지켜라 라는 좀 진부하고 쓸데없고 허무맹랑한 조언으로 좀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단위 자산가들이 왜 청소를 강조하는지 단순히 위생에 신경을 써야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스위치를 켜기 위함이고 하루의 시작을 퍼펙트하게 해서 24시간을 퍼펙트하게 끝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이 그렇게 지나가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매장에 1시간 일찍 한번 나가보세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도 1시간 일찍 한번 나가보세요. 할 게 생겨요.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의 여유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체감상 2시간, 3시간의 여유가 생겨요. 아닐 것 같죠? 진짜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매출과 순익은 정직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언제나 제가 응원할게요. 이 영상이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들 이 림비 스위치를 켜고 장사를 그만둘 생각보다는 다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도 1시간 일찍 출근하셔서 많이 파시고 많이 남기시면 좋겠어요. 건프리만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